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탁입니다. 8월 9일 일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식사하셨습니까? VPN은 없으시죠? 네. 자, 어서 오십시오. 토마토님 반갑습니다. 레드멜론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하는데 운전 조심하시고요. 또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일요일날 산에 등산을 자주 가는데요. 오늘은 산사태가 날 것 같아서 위험하다고 해서 참고 안 갔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차트 연구하고 또 이런저런 정보들 보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가던 생각들을 좀 오늘 방송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늘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에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신데요. 이제 어제 댓글 올리신 분들이 계신데 호주 시드니, 네, 호주 시드니에서도 올려주셨고 밴쿠버, 네,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미국 LA, 네. 근데 이 미국 LA 이분이 이 SLV라는 종목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상승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댓글로 달아드렸는데 이 차트를 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이제 이리 와서 SLV, 네, 아마 이제 이 종목인 것 같아요. 실버 트러스트, 예. 아마 무슨 보험, 트러스트니까 무슨 증권, 보험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차트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여기서 몇 달은 더 상승할 것 같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 질문을 주신 분도 좀 그래요? 막 이렇게 그럴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상승했는데 더 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어, 제가 하는 주식 분석으로 봤을 때는 뭐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원래 이제 그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차트 분석을 좀 하다 보면은 그 비슷한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이런 패턴을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더 갈 수 있다 보고 지금 한참 이제 움직이고 있는 주가에 대해서 이제 여기부터 그만 갈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세라는 것은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탄력이 붙는다고 하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탄력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한참 뻗고 있거든요. 이 힘을 한참 뻗고 있는데 그 힘 닿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진다.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두 확률 중에서 누가 더 확률이 높은가? 상승 탄력 받아서 갈 때 더 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아도 이 종목이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망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상승으로 뽑아놓은 이 가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 그러니까 조정을 받아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한 이만큼 뽑아놨으니까 조정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예. 좀 내려와도 전 저점을 깰 위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내렸다가 이게 이제 원바닥이라고 하는 건데, 원바닥이 아니고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투바닥을 형성하는 이런 주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올려놨죠. 그러니까 밑에 이제 공간이 많으니까 조정을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전에 보면은 여기도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뽑아놨으니까 괜찮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상승의 탄력이 붙었을 때 이게 위로 이렇게 좀 쭉 뽑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조정할 만한 구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격을 좀 위로 뽑아놔야 되는데 나중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껏 한 요 정도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 전저점이 깨져버려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여기서 이렇게 투매를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도 보면은 이렇게 쭉쭉 뽑아놔야 됩니다. 상승할 때.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금 잘 해놨어요. 예, 쭉 뽑아놔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뽑아놔서 조정 좀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쭉 뽑아놨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정을 좀 하고 또 갈 수 있고, 예,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몇 달 정도는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렇게 월봉도 보면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위로. 자, 이렇게 텅텅 비어 있죠? 제가 오늘 그 좀 전에 그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그 짐 로저스라고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있죠? 우리나라 앞으로 뭐 통일되면은 그 우리나라 38선이 이제 열리면은 우리나라에 자기 돈을 엄청 투자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좀 이제 한국 친화적인 그런 발언을 그동안 많이 해온 사람인데, 이 짐 로저스라는 투자자가 주로 하는 매매 방식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주식을 가서 사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수익을 보고 그런 식으로 매매를 많이 한대요. 이렇게 막 올라간 주식을 따라가진 않고. 근데 이제 짐 로저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라면은 아마 이 SLV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이렇게 침체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와서 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쪽에서 사신 분들은 요거 조금 올라서 팔지 않겠죠. 좀 더 올라가서 팔겠죠. 그분 생각이 좀 떠올랐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참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좀 더 갈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월봉이니까 한두 달은 더 갈 수 있겠다.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일봉상에서는 좀 조정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LA에서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답변이 됐고, 여기 예. BIIB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오늘 답변으로 지속 상승이 힘들어 보입니다. 2월, 4월에 고점 돌파 만만치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네, 고점 돌파가 어려워 보인다. 이 BIAIB, 네,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인데, 제가 말하는 이 2월과 4월의 고점.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뻗기 시작해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제 매매 그 차트 분석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이 4월 고점 접근 밑까지, 요 밑에까지 접근,
혹은 뭐 한 요 정도 밑에 이 접근 이 정도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둘 다 만만치 않겠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를 그냥 쉽게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자,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른 분들도 그 저희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가리지 말고 궁금하신 종목 계시면은 그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매일매일 방송하니까 방송 시간에 차트를 놓고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많이 달아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호주 시드니에서 댓글 달아주신 분, 여기 보시면은 제가 반갑습니다. 울스톤 크라프트 그립네요.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그 대학 복학하기 전에 어학연수를 한 1년 정도 갔었는데 그때 그 시드니에 있는 울스톤 크라프트라는 곳에 살았었어요. 그래도 뭐 그 어학연수를 했던 1년 동안 굉장히 좀 행복했었어요. 그때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와서 특히 이제 시드니는 애정이 가는 곳이죠. 꼭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네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야 될 텐데요. 그 짐 로저스가 오늘 그 방송에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질 거니까 이번에 많이 하락한 주식, 자신은 그 하락한 주식을 사는 걸 좋아한다 그 말을 하면서 이제 항공, 여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락한 주식들, 우리나라 보면은 지금 아시아나 항공, 이런 주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짐 로저스 씨가 아마도 이런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여러분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싸게 떨어져서 싸진 거 사서 쭉 기다리면 나중에 올라와서 이제 그 이득이 난다. 그걸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짐 로저스 그분도 자신의 매매 방법이 그렇다는 거지. 그거는 오직 자신의 매매 방법일 뿐이지 아무도 따라 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한두 명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 지금 현재 이제 제가 20년 전에 주식시장이 뛰어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모두 다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저평가된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린다. 그럼 나중에 수익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방법을 하지 못할까요? 이거죠. 첫째, 가지고 있는 금액이 적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빨리 성공하고 싶으니까. 금액도 적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주식 투자로 용돈벌이 하고 싶은 거죠.
한 500만원 가지고 월 한 50만원씩만 용돈벌이가 돼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조금 돈 있으신 분들은 한 뭐 3천에서 한 5천 정도 삼성전자나 이런 거 사가지고 1년에 뭐 한 2천, 1년에 한 50%까지는 아니고 한 40% 정도 수익만 나도 되겠다. 요런 목표로 다들 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 로저스 씨가 말하는 저평가된 거 사가지고 그냥 무작정 기다려요. 그럼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100% 보장은 못하지만 99%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거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빨리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세요. 예. 빨리 벌든 늦게 벌든 어떻게 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확실히 돈을 버실 거냐. 예. 여기는 뭐 아무 기약이 없어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쪽 방법, 막 비법, 패턴, 타점 이런 거 알아가지고 단타 매매 기법 막 배워가지고 한 500 가지고 하루에 막 10만 원씩도 벌고 막 이렇게. 대체적으로 100명이면은 한 90명이 이 단타 쪽 한 500 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쫙쫙 뽑아 먹으면 좋겠다. 이런 기법이 많이들 도전을 하십니다. 단타뿐만 아니라 뭐 스윙도 그렇고. 그래서 이 차트에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주가가 빠지면은 그거 다 팔 수밖에 없어요. 그 아시아나 항공도 처음에 이제 팬데믹 선언되고 나서 쭉 빠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이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따라 붙어요. 이런 데도 꽤 많이 옵니다. 이런데. 근데 이렇게 왔다가 주가가 한 달 넘게 이렇게 빠진다.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런 데서 매매하시는 분들의 99%가 장기 투자를 하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단타 및 스윙을 하려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산 가격에서 주가가 뒤로 빠지는 것을 나는 물렸다. 상승시 샀으니까 고점에 물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 물린 상태에서 나는 어떤 함정에 빠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계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매일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일종의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고문을 한번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너무 괴로웠어.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이러한 매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차트에서는 상승 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가 뒤로 이렇게 빠지는 이 차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괴로움을 당하면서 신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은 이제 이런 사정을 아셨으니까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다른 분들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거 알려드렸으니까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다른 길을 갈 것인가 선택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길을 왔다, 요 길을 왔다, 그러면 이 곳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높은 확률로 상승 시 따라 붙으면은 그 다음에 뒤로 밀리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왜 상승 시 매수하면은 그 뒤에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가. 자, 이 주식의 이제 원론인데요. 제가 어제도 주식의 원론 하나 알려드렸죠. 상승하는 주가는 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중요한 원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 원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상승한 주가는 더 상승하지 않는다.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시장 그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게 있는데 이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주식의 원론이 정말 중요해요. 이 원론을 알게 되면은 여기를 베이스로 주식 매매 기법 한 10가지 이상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하면 거기 가서 사게 돼요. 이 주가보다도 다른 걸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요즘 상승 잘하고 있는 이 LG화학. 이 LG화학의 주가를 보면은 다시 좀 써드릴게요. 주식원로. 상승한 주가는 더 상승하지 않는다. 여기는 상승을 했는데, 자,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원래는 이 맨 처음 여기 금요일날 7월 31일날 상승을 했어요. 이때 뭐냐면 조금 더 이제 간이 붓거나 좀 심장이 강하거나 좀 용기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가서 사고요. 그러니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많이 올라가서 이제 수렴이 된 거죠.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비슷한 건데 많이 올라가서 이제 수렴이 됐어요. 추세에서 벗어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까? 애매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니까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딱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렴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수렴됐다가 아래쪽으로 뚫리니까 이렇게 쭉 빠지죠. 자, 이 상황에서는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LG화학이 뭐 배터리 뭐 잘 만든다고 하는데 잘 만든다고 하는데 진짜 주가가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눈치 보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내일 이 주식 가서 상승으로 뚫어버립시다. 이게 안 돼요. 근데 세력이 이제 뚫어준 거예요. 이거 뭐 그 실적 발표 날 이렇게 타이밍을 맞췄겠죠. 그래서 이제 뚫렸어요. 이 주식이 이제 위로 가려가 보다. 그러면 이제 가서 막 사자. 예.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놀라운 상승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갈 줄 몰랐는데 놀랍다. 좀 늦은 것 같은데 이제라도 한번 좀 추격 매수해갖고 한몫 잡아보자. 예. 근데 이제 하루 쉬었다가 혹시 안 가는 건가? 근데 그 다음날 세상에나 계속 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좀 있었죠. 여기 저항이 좀 있었죠. 그러다가 이런 큰 양봉이 붙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죠. 예. 자, 이런 주식은 한 100개 중에 하나? 예, 100개 중에 한 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상승하는구나. 가서 사요. 그럼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제가 아까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써드렸죠.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주식 매매가 이렇게 쉽다면 누가 농사 짓고 누가 직장 가서 힘들게 그 힘든 일을 하겠냐 이거예요. 예. 이 쉬운 주식 매매로 다들 집에서 앉아서 그냥 돈을 벌지. 얼마나 쉬워요. 그냥 상승하네 가서 사. 그럼 더 가. 그럼 팔어. 예. 또 딴 데 가서 저기 상승하네 가서 사고 더 가네 팔고. 이러면 이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현실 사회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직장을 안 다니게 돼요. 예, 우리가 뭐 웃긴 말로 소는 누가 키웁니까? 예, 이런 말 하죠. 현실 사회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주식시장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100개 중에 99개는 저기 저 동네 상승하는구나 가서 사면은 그 다음에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아시아나항공처럼 자, 자 팬데믹으로 항공업계가 되게 안 좋았는데 주가가 잘 가요. 야, 의외로 잘 가네. 빨리 회복이 될란가 보다. 이제 코로나가 금방 회복이 될란가 보다 하고는 이게 사람들이 막 달려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음봉 하나 딱 나오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머물다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분들이 수익이 나거든요. 그렇게 가는 주가는 없어요. 자,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가서 사요. 그럼 떨어지고. 예.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이때도 그래요. 자, 올라가요. 사요. 떨어지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또 올라가요. 가서 사요. 그럼 더 올라간다. 예. 이렇게 정말 매매가 잘 되는 경우는 여러분이 하시는 매매 중에서 한 5번은 손절나고 6번째 한 번 정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이래야지만 현실 세계가 무너지지 않게 돼요. 만약에 5번은 승리를 하고 한 번은 실패한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간다 반대로. 그럼 아무도 직장을 다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다시 써드린 거대로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이 주식 원론은 바로 이겁니다. 상승한 주가는 더 상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 그분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또 조금 이렇게 돈에 여유가 계신 분들 있잖아요. 뭐 좀 전문 직종, 뭐 의사나 아니면 뭐 돈 잘 버시는 분들 절대로 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어요. 진짜 지금 많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주식 사가지고 한 1년, 2년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은행 이자보다 훨씬 많이 벌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대다수 많은 분들은 그 정도 여유 있는 분들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하면은 좀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만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곳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그거 너무 어려워. 그거 주식으로 성공하는 거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하지만 주식시장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500만원 가지고 하루에 10만원씩 벌 수 있어요. 10만원은 뭐예요? 하루에 20만원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루 20만원씩 5일이면 일주일에 100만원씩 벌 수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주식의 이 원리예요. 그러니까 상승한 주가는 더 상승하지 않는다.
이 기본 원리의 바탕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이 정도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사고 싶다 할 때 한번 사보세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는가. 예. 만약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그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 기간에는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매매가 잘 되는 그런 구간인 기간에 가서 매매를 하게 된 거고 우연히 겹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잘 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좀 지나면은 좀 안 돼요. 아마 타점 혹은 기법 이런 거 패턴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런 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발견한 어떤 패턴이 있어서 매매를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6개월 동안 잘 되다가 7개월째 가서부터 딱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정말 굉장한 비법을 발견했구나.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7개월째 때부터 딱 안 돼요. 그래갖고 6개월째 번 것을 한 달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8개월째 가서 마이너스로 가게 됐어요. 왜냐면 이 기법이 잘 됐으니까 계속해서 해보는 거죠. 안 돼도. 왜 안 되지? 안 되지 하면서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약간의 사람이 개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모두 각자 하시는 분야에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고 잘하고 계신 분들인데 이 주식시장에 오시면은 약간 좀 이상해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왜 저때 저렇게 좀 뭐랄까 좀 막 아둔했을까. 그리고 시장을 상대로 왜 화풀이를 하듯이 막 싸우려고 달려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다시 이제 주식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한 주가는 더 상승하지 않는다. 이 원론을 꼭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실 때 자, 이런 데서 매매를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다, 뭐 배터리 시대가 오고 있다 하니까 요즘은 LG화학이야 하면서 TV에서도 봤는데 샀어요. 가니까 이 올라오면서 많은 이야기 들었죠. 그래서 샀어요. 사는 거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가다 사면은 뒤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몰빵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사서 여기가 고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 조정이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 가정에 따라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정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몰빵을 한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조정에서는 견디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벗어나면은 정리를 하겠다. 그런데 주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3일간 조정을 했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 아무리 강한 시세,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호재 있어도 1차 매수만 하시고 진정하시라. 왜냐? 아무리 강한 종목도 그 뒤에 약간 조정이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강한 종목을 봤을 때 이제 호재가 터져서 막 올라가는 종목을 봤을 때 지금 안 사면 이 종목을 내가 놓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상승 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강한 호재가 있는 종목이라도 그 뒤에 이런 조정들이 분명히 붙어요.
근데 조정이 이렇게 위로 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아래로 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급하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다 몰빵을 치겠다는 생각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막 안다면 막 갈 것 같지만 1차 매수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리든지 이 뚫린 이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 뚫린 호재를 분석을 하고, 왜냐, 이게 좋다면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을 했다가 다시 또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런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여기도 그렇지만 뭐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를 너무 마음 급히 막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뒤에 조금 천천히 봐도 분명히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런 데도 그래요. 자, 많이 떨어졌다가 최초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양봉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때 급하게 막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 뒤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서 매매 전략을 펼쳐도 돼요. 이게 뭐냐면 주식 시세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쭉 올라갔을 때 이때 따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뒤 떨어졌을 때 이렇게 싸게 산다. 그러면은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바로바로 플러스 수익이 나면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바로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끌고 가볼 수도 있고, 가다가 조정을 하면은 나는 그래도 플러스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게 플러스가 났지만 여기서 꼭대기에 걸리신 분들은 겨우 본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본전이 됐다가 이러니까 여기에서 본전치기 하고는 가버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더 조금만 이렇게 더 가면은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쪽에서 사신 분들은. 그러니까 가장 저가에 최저가에 매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 주가를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 올라오면은 아유 배불러, 난 이 정도면 많이 벌었다, 좋아, 과자값 챙기자 하고 딱 팔고 나갈 수가 있어요. 떨어지네 하면서. 왜냐면 이 정도 텀에 단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음봉 떨어지면 팔아야지 하고 이제 팔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수익이 무려 30%가 넘어갑니다. 아니 거의 한 50% 가까이 됩니다. 3,200원에서 5,000원을 갔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다들 기억하시지만 3월, 4월에 무시무시했죠. 항공업계들 뭐 부도나네 마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 아시아나항공 가서 나는 50% 수익을 올리고 왔어.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친구들이 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아시아나항공 가서 그렇게 50% 수익을 낼 수가 있냐? 뭐 이럴 거예요.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래요. 이렇게 올라갈 때 당장 여기 가서 막 사야 될 것 같지만 그 뒤에 기회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 하락했을 때 가서 이렇게 사신 분들은 이렇게 플러스가 났고 여기도 팔아도 되고 여기 좀 더 붙으면 여기도 팔아도 되고, 자 그냥 내려왔다 본전치기 딱 하고 그냥 도망가도 돼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이제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원론 이제 두 번째 걸로 이렇게 보자면은 이렇게 매매 기법을 굉장히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 변하게 되면 그 순간 굉장히 자신의 어떤 운신이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삼국지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제갈공명,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매매도 그런 거예요.
자, 단타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3분봉, 1분봉 보면은 주가가 이렇게 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갈 때 거래량이 늘어나죠. 이게 이제 뭐냐면 마음이 급한 개미 투자자들이 막 매수하러 들어오는 그 타이밍이에요. 이 모습이 이 전고점 막 돌파하면서 막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상승하는 시세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다 해서 가서 사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씩만 사가지고 정말 한 달만,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만 실험해 보세요. 몇 번이나 성공하는지. 예. 저기도 사가지고 무난하게 더 올라가서 원하는 수익. 보통 단타를 하면은 뭐 적게는 3%, 좀 많게는 5% 이렇게 원하거든요. 그러면 3%에서 5% 수익을 정말 너끈하게 올릴 수 있는지 해보세요. 가능한 경우가 별로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뒤로, 그러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뒤로 밀렸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밀렸다가,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제 이 시세가 나오고 나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요 뒤에 가서 이 시세가 나타나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 음봉을 기다렸다가 여기 가서 매수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눠서, 그러면 바로 조금만 상승을 해도 제 계좌가 플러스가 나게 돼요. 이 정도만 올라가도 이제 플러스가 나게 되고 여기에서 계속 플러스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가 와 대박 하면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단타를 하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이런 방법 외에도 여기 뭐 팔고 나더니 더 올라가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방법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주식 매매 방법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선도적인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비적인 매매를 할 것이냐. 선도적이라기보다도 좀 공격이라고 해야겠죠. 공격적인 매매를 할 것이냐. 물론 공격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수비적인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장기 레이스를 펼쳤을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주식 매매를 한두 번 하고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방송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식 매매로 상당히 성공하셔야 되고 인생 역전까지 또 전업 투자까지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려면은 이분들은 뭐냐면 장기 레이서, 한 앞으로 매매를 뭐 1000번, 10,000번 계속 하실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주식 매매를 1000번, 10,000번을 계속 한다. 그랬을 때 수비적인 방법의 매매를 하시는 분과 공격적인 매매 방법을 하시는 분과 이 둘 중에 누가 더 성공 확률이 높냐 이거죠. 역시 수비적인 매매 방법을 하시는 분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짐 로저스 씨가 이렇게 하락한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가서 사는 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뭐냐? 실패하는 매매를 한 번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공하는 매매만 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예요. 하지만 이제 방법이 굉장히 수비적인 매매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매매자가 이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을 때는 그의 그러니까 그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괜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담으로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튀김 구루마에서 튀김을 파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요. 그래서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파시는데 제가 이분한테 튀김 장사 이거 저도 한번 해볼까요?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정색을 하시면서 이게 노하우가 엄청 많이 필요한 거다. 만만해 보이지만
한 달에 얼마나 버시는데요? 했더니 이 튀김을 팔아서 한 달에 순수익으로 600만 원을 번대요.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 튀김 아주머니가 그 구루마가 있던 바로 뒤에 땅을 사셔가지고 거기에 3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그 1층에 튀김집을 차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 내가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버니까 이 기름 냄새 맡아가면서 이 추운 날 나와서 튀김을 팔고 있지, 한 달에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리면 내가 이 짓을 하겠냐. 예.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깔봐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붕어빵 장사 하시는 분들, 예. 길가에 나와서 서서 추우니까 좀 안 돼 보이지만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절대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예. 자, 이 말은 뭐냐, 주식책을 쓰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사람이 책을 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주식책을 쓰신 분들이 자신의 기법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내가 이 기법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놔요. 그게 문제인 거죠. 자, 어떤 분이 수익 매매를 잘 하는 방법을 써놨다. 그러면 그 수익 매매를 하는 이유를 써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자신의 비밀이겠죠. 네. 단타 매매 기법도 그래요. 단타 매매를 왜 할까요? 그 사람이 괜히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단타 매매는 피곤해요. 단타 매매를 하는 이유는 중장기 매매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거짓말로 책을 써놓은 거예요. 자, 중장기 매매로 충분히 돈을 번다. 그런 사람이 왜 피곤하게 장중 단타를 하겠습니까? 하지 않지.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1명 정도나 자기는 단타가 재밌어서 합니다, 이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타 매매를 책을 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중장기 매매를 잘 못해서 이런 책을 썼나 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 잘 하시는 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기법을 일봉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은 그게 중장기 매매 기법이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혹은 알면서도 뭐 책에도 안 써놓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타와 중장기 매매는 서로 다른 게 아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이고요. 일봉 차트나 분봉 차트나 다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약간씩 그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이 뭐 다른 차트도 한번 보면은 요즘 많이 움직인 거를 보면은 뭐 이런 에이텍 이런 차트. 자, 에이텍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저게 움직였구나, 이재명 테마주래, 가서 사요. 그럼 막 올라가요. 그럼 팔아도 돈 벌어요. 이렇게만 맨날 할 수 있으면 계속 하셔도 돼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올라가기 시작했구나. 이재명 테마주야. 사면은 뭐 계속 올라가. 한 30% 벌면 팔고. 이러면 여러분 금방 부자 됩니다. 근데 앞으로 한 1000번 동안 계속 이렇게 실패 없이 매매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지금 움직였는데 당장 매수하지 않아도 돼요. 분명히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때 가서 잘 매매를 해서 이렇게 반등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 더 확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올라간 주식은 더 가지 않는다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하는 금액을 줄여야겠죠. 예. 그동안 몰빵을 쳐왔다면은 깨달았겠죠. 이제 몰빵하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1차 분만 사고, 왜냐면 이제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1차 분만 사고
야, 밀려주면은 그 밀리는 간격을 보면서 좀 잘 밀려주면은 2차 분사하고, 예. 그러다가 잘 반등해서 올라가 주면은 땡큐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산 가격을 침범하지 않으면은 내가 좋은 추세다 생각해서 계속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왜냐? 계좌가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새 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큰 음봉 맞거나 하면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이제 팔면은 오, 수익 한 7, 80%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매라는 것은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의 원리를 이 가격의 움직임에서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세력주 매매법에 대한 어떤 생각이 트이면서 주가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트이면서 그동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가면 가는구나 이렇게 보아오던 그런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거 그냥 이대로 바라보면 안 돼. 이 이면에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고 자꾸 의심을 하면서 보면서 주식의 원론들을 알아내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제 방송을 이제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세력주 매매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화 작전에 나오는 뭐 그런 세력이 아니에요. 주식의 힘, 포스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일요일 맞아서 특집으로 어제하고 오늘 이 주식의 아주 중요한 원론 두 가지를 좀 공개해 드렸어요. 이것은 이제 저희 세력주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엿보기, 맛보기죠, 맛보기.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코드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좀 마지막으로 또 테슬라 주식을 좀 보면서 자,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렇게 상승한 주가는 더 가지 않는다. 이 주식의 원론을 알려드렸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테슬라가 가장 이제 가격이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증가될 때 이때가 뭐냐면 사람들이 매수 과열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갈 때 이 지경까지 올라갈 때 여기에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이런 데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고 올라간 주식은 더 가지 않는다. 이 원리를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런 데 가서 사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양봉 나오고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 내가 좀 불안하다. 일단 철수하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매매하는 와중에 손실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 가서 사셔갖고 떨어져 갖고 내가 무서워. 그래서 팔아요. 그러면 손실이 막 10%씩 나는 거예요. 1000만 원 들어가면 한 100만 원씩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몇 번만 매매하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뒤로 조정을 하고 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당시에 내가 그렇게 뭐 급하게 막 따라 붙을 필요가 없었구나. 이 다음에 이제 밀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밀고 올라간다. 큰 양봉이 나타난다. 돌파가 막 나오죠. 그러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급하게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두고 막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서 1차분 정도 사주고 다시 밀릴 거야. 그러니까 아예 안 사도 돼요. 올라갔다가 다시 기회를 주면은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시라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 보면은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 양봉 나왔을 때 안 사고 여기서 좀 사셨거나 아니면 양봉 나왔을 때 1차분만 사셨거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렇게 돌파되는
양봉이 나오는 날 사지 말고 뒤로 조금 이렇게 빠졌을 때 상황을 보고 역시 여기서 사지 않기 잘했어. 이게 음봉이 좀 나오면 좀 싼 가격에 사가지고 이렇게 바로 플러스가 나면서 반등으로 같이 가는 이런 매매를 하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자, 이번에도 만약에 주가가 이제 세게 막 올라간다. 당장 덥석 물지 마시고, 예,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여유를 가져보세요. 여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이제 내일부터 또 다시 또 새로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이제 주가의 이제 운명이 이제 갈리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현명한 판단 하시면서 수익 많이 올리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고, 자, 여유 되시는 분들은 위닝스탁 세력주 매매법 강의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